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지만 BMO 스타디움의 2만 2천여 팬들에게 진짜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경기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관중석 전체에 울려 퍼지는 분노의 야유 속에서, 그리고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쓰라린 거대한 질문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저녁, 구단 역사상 가장 기대를 모았던 홈 데뷔전에서 LAFC는 단순히 한 경기를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영웅 손흥민의 2골을 강탈하고 리그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현대 축구시대 가장 초보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심판의 오심 중 하나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참사의 배경은 불공정함을 더욱 뼈아프게 만들었다. LAFC가 1대2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논란의 여지 없이 경기장 위 최고의 선수였다. 그는 팀 내 최고 평점, 소파스코어 기준 8.5점을 받았고 끊임없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으며 드리블로 상대를 제쳤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가마차기,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까지 겪었다. 그는 홈 데뷔전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한 명의 슈퍼스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의 비범한 노력은 상대팀이 아닌 바로 공정성의 저울을 든 이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실망감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축제가 되어야 했을 밤, 그들의 새로운 영웅을 위한 축하연이 되어야 했을 밤이 이제는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검은 구름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분노의 중심에는 단 5분 간격으로 일어난 후반전 심판의 2가지 판정이 있었다. 첫 번째 상황, 69분. 첫 번째 상황을 다시 보자. 손흥민이 절묘한 스루 패스를 받아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컨트롤하고 페널티 박스 안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막 슈팅을 하려는 순간 샌디에이고의 수비수가 뒤에서 달려들어 명백한 접촉을 일으켰고 손흥민은 넘어졌다. BMO 스타디움 전체가 반박의 여지 없는 페널티킥을 요구하며 함성을 질렀다. 하지만 아니었다. 부심의 깃발이 이미 그 전에 올라가 있었고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판정이었다. 주심은 페널티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상황을 VAR의 재확인할 기회를 주는 대신 부심의 판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즉시 오프사이드 휘슬을 불었다. 이후에 슬로모션 리플레이는 만약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였다고 해도 어깨 부분의 밀리미터 단위 차이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판정이었지만 분노는 단지 50대 50의 오프사이드 판정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경기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판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 상황, 74분. 용서할 수 없는 실수하지만 74분의 상황은 이것은 더 이상 판정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업무 절차상의 초보적인 실수이자 VAR 시대 심판 운영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다. 손흥민이 중앙선부터 질주를 시작했고 긴 스루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프사이드 상황은 설령 있었다 해도 극도로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부심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즉시 깃발을 들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 공격은 시작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현대 축구에는 깃발 들기 지연 딜레이 더 플래그 이라는 모든 최고 수준의 심판들이 준수하는 불문율이자 지침이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위협적인 공격 상황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기 위함이다. 만약 골이 들어간다면 VAR가 개입하여 기술을 이용해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재확인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은 결코 한 팀의 정당한 득점 기회를 빼앗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경기장의 부심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는 VAR에게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황금 같은 기회를 죽여버렸다. 그것은 프로 수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실수이자 훗날 전문가들이 축구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부른 행동이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것이었다. 이 불공정함은 과연 패배자들의 일방적인 느낌일 뿐이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상대팀으로부터 나왔다. 샌디에이고 감독의 고백.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승리에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샌디에이고 감독은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진실을 회피하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는 승점 3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 몇몇 심판 판정은 저희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그 빠른 깃발 판정은요. 네, 저희가 승리한 데에는 심판 덕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혜자로부터 나온 그 짧은 한마디는 모든 변명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그것은 경기장 위에서 일어난 불공정함에 대한 가장 단호한 확증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분노. 샌디에이고. 감독의 고백은 분노라는 기름통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로스앤젤레스시 전체가 폭발했다. LA 팬들은 현명한 팬들이다. 그들은 매주 유럽 축구를 본다. 그들은 깃발 들기 지연 규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단지 불리한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절차상의 실수, 즉 아마추어적인 오류에 의해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재 ESPN의 분석가로 활동 중인 한 전직 FIFA 심판은 방송에서 이렇게 외쳤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것은 VAR 심판 교육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공격이 이어지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저 부심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으며 장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피해자가 도시의 새로운 영웅, 새로운 상징인 손흥민이었기에 분노는 몇 배로 증폭되었다. 팬들의 공통된 감정은 바이럴된 한 트윗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른 누구에게는 그래도 우리 손니에게는 그러면 안 되지. 그는 도시 전체의 역사적인 순간을 훔쳐갔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수가 리그 자체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 베테랑 기자는 신랄한 사설을 썼다. 오늘 밤 이후의 질문은 더 이상 잃어버린 승점 3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MLS는 자신들의 가장 큰 스타들을 보호할 만큼 프로페셔널한가? 만약 리그가 손흥민이 뛰는 경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BRB 절차 적용조차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미래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손흥민의 홈 데뷔전의 밤은 심판진의 전문성 부족으로 망쳐졌다. 축하의 축제가 되어야 했을 밤이 이제는 초보적인 실수 하나가 어떻게 한 경기를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 케이스 스타디가 되어버렸다. 승점을 잃은 것도 고통스럽지만 리그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쓰라리고 위험한 실패이다. 이 이야기는 LAFC가 세계 무대에 설 준비가 된 슈퍼스타를 보유했지만 아마도 리그의 심판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홈 데뷔전의 밤, 손흥민은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는 경기의 공정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초보적인 실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도시 전체에게 가장 쓰라린 패배였고 리그 전체에 남겨진 하나의 오점이었다. 그리고 그 오점은 이제 MLS 조직위원회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슈퍼스타를 데려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그의 재능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기준도 따라온다는 것을.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그리고 팬들과 선수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경기에 대한 존중의 기준 말이다. 공은 더 이상 손흥민의 발에 있지 않다. 그것은 리그 수뇌부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앞으로 며칠간 그들이 취할 행동이 MLS가 진정으로 부상하는 메이저 리그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초대한 전설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화려한 무대에 불과한지를 결정할 것이다. 리그 전체의 미래와 신뢰가 휘슬 하나에 위협받고 있다. 축구의 감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은 꽤 덥고 찌는 날씨이니 건강을 위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녁은 한결 편안할 테니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